안녕하십니까. 네. 의사 표시를 펴놓으셨네요. 지난주에 대리까지 했죠. 오늘 대리 할 차례예요? 네. 그런가? 의사 표시 비정상적 의사 표시 할 차례라고요? 네, 그렇구나. 맞다. 네. 비정상적 의사 표시 뼈대 이렇게 잡았죠? 네.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뼈대를 좀 잡았었죠. 여기 용어 해설을 해가지고 조금. 자, 지난주에 법률 행위 첫 주에는 이제 뭐 용어 위주로 했고요. 이제 지난주에 중요했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민법에 세 가지가 일단 있었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법률 효과라는 건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고,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을 좀 봤고요. 그렇죠? 취득을 봤습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봤고요. 가운데 있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걸 법률 행위를 한다. 그 앞에 법률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률 사실은 의사 표시하고 준법률 행위 이것만 좀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민법 구조 뼈대가 일단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법률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률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가 있었고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류라고 해서 단독 행위하고 계약을 좀 구별했었고요. 법률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 요건이라고 해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효력 요건이라고 해서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 중에 목적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있는 사회적 타당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타당성을 해서는 반사회 질서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반사회 질서행위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특히 동기부불법하고 부동산 이중매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공정한 법률이 이제 폭리행위를 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있다 법률행위 목적 요건이 딱 끝이 나고 의사표시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하는데 의사와 표시로 나눠진다. 이때 의사는 효과 의사를 말하는 거고 표시는 표시 행위를 말하는 거다. 이 경우 효과 의사가 또다시 두 개로 나뉜다. 내심적 효과 의사하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고. 그렇게 나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고. 이렇게 의사표시라는 건 의사표시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의사표시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네, 이럴 때 우리 민법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을 해놨는데 그걸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개가 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걸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두 개가 있다.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의식적 흠결과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 흠결 두 가지가 있고 의식적 흠결에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무의식적 흠결에 착오가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것. 사기 강박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런 게 우리 민법에 딱 규정을 딱 뼈대를 잡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정상적 의사표시 네 가지 그걸 이제 보면 돼요. 먼저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만 정확하게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1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뜻은요. 법적인 뜻은 자신의 의사와 이걸 진의라고 합니다.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이 불일치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비진이 표시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늑대가 나타났다 생각하면 돼요. 실제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비진이 표시예요.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거, 김태가 예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네가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걸 비진이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해는 거짓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잘 나오는 게 거짓 사직서 제출. 대법원 판례는 요게 좀 많아요. 자, 거짓 사직서를 제출했다. 무슨 뜻이에요?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사표를 내요. 뭐 연봉 협상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렇죠? 내가 사표를 내면 나를 연봉을 더 줘서라도 잡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표를 떡 냅니다. 실제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사직서를 냈으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비진이 표시가 됩니다. 연봉 협상 잘해보려고 사직서를 떡 냈어.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안 되지요? 회사가 사표를 받아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냐 말이죠. 다시 가가지고 저는 사실은 사직할 생각이 없었고요. 연봉 좀 어떻게 좀 높여보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그냥 기존 연봉대로 주시고요. 저 사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자, 요건은 몰라도 되고요. 지금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 107조에서 그 조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럼 거짓 사직서를 냈다. 원칙 사직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수리해버리면 짐 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짐 싸야 된다. 이게 비진이 표시 뜻이 효과예요. 근데 원칙은 이렇게 표시된 대로 유효한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우리 늑대가 나타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효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망가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믿고 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한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효예요. 근데 몇 번 재밌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몇 번 속였더니 얼마 지나니까 사람들이 속아 안 속아? 안 속아요. 무슨 뜻이냐? 상대방이 의사 표시하는 놈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말을 하는데 저 자식 거짓말이군. 이걸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거짓말이 나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안 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놈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는데 알았다. 이거를 악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알았다. 이게 문제예요. 알 수 있었다. 자,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른 겁니다. 모른 것을 민법에서는 선의라고 합니다.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게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조심하지 않았다. 줄이면 부주의 이렇게 말하겠죠. 부주의.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의 또는 과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딱 요렇게만. 입문 과정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첫 번째 비진입 표시는 딱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아, 거짓말 하는 거고 표시되는 대로 효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딱. 됐죠? 개념 잡으시면 돼요. 108조는 허위 표시라고 해서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통정의 표시. 역시 의, 요건, 효과. 일단 세트인데요. 의, 허위 표시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비진이 표시를 해요. 을에게 비진이 표시를 합니다. 이때 이 을이 갑이 비진이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질 않고요. 합의까지 해줘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이 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게 허위 표시.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갑이요. 병을 좋아해요. 병하고 사귀고 싶어요. 그럼 용기를 내면 되죠? 예? 김영철이 옆에 있으면 되죠? 슈퍼파워? 김영철이 옆에서 힘을 주면 슈퍼파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용기를 내질 못해, 갑이. 병주에서 쭈뼛쭈뼛거리기만 해요. 예, 조금 도도해, 이 병이. 갑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병의 친구 을을 불러가지고 내일 병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너도 와라.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너를 좋아한다고 표시를 할 테니까 맞장구를 좀 쳐주라. 물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겠죠. 병의 질투심 좀 유발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그냥은 못 해주겠다. 갑이 맛있는 저녁과 술 쏜다. 돈도 주겠다. 그럼 오케이 하겠죠? 그 각과를 미리 짰어요. 뭐라고? 갑은 병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누굴 좋아한다고 말하기로, 을을 좋아한다고 말하기로. 이에 대해서 을이 미리 알면서 뭐까지 해줬어요? 알았어.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짜고 치는 것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갑이 을한테 병을 좋아하지만 병하고 사귀고 싶지만 을한테 좋아한다. 그럼 을은 호호호 뭐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허위 표시 보세요. 앞에서 봤던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갑이 비진의 표시할 때 상대방 을이 알아요. 알면서 뭐까지 해줘요? 합의. 그럼 당연히 허위 표시는 효과가 뭘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다시 한번요. 잘 보세요. 갑이 비진의 표시를 해요. 원칙은 유효해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럼 뭐라 했어요? 무효. 이거 갑이 비진의 표시를 해요. 을이 알아요. 여기서 안 끝나. 뭐까지 했어요? 합의. 그럼 효과가 뭘까요? 더 무효. 더블 무효. 예? 당연히 무효죠.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허위 표시도. 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 그랬는데 이 허위 표시는 아예 상대방이 합의까지 해주는 비진의 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했을 때 법률행위가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만취했을 때 법률행위하거나 법률의 목적이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럼 무효라 그랬죠. 무효로 끝났어요. 그런데 의사표시 경우는 설령 무효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나중에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다행히 올해 나왔어요. 26회 때.
제가 올해 26회 시험을 강의를 하면서 요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요 제3자 인과 인놈인과 아닌 놈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딱 나왔어요. 중요해요. 근데 매년 나오지는 않아요. 내년에는 안 나올 공산이 커요. 여러분은 공부 양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안 해도 돼. 이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허위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허위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요 선의의 제3자 요 놈이 제일 중요했던 허위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놈이에요. 근데 다행히 올해 나왔다. 그럼 허위 표시는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매매라고. 요거 정리하세요. 허위 표시는. 일단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다,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딱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에 허위 표시에서 갑을병같이 사례 형태로 자주 나오는 게 가장매매고 내년에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가장매매가. 그러니까 이 가장매매가 어떤 건지 어떤 법률 관계가 생기는지 쫙 정리하시면 되는데 가볍게 입문 과정에서 가볍게 봅니다. 갑이라는 자가 A 토지가 있어요. 근데 갑의 채권자가 있어요. 이 갑의 채권자가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걸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요. 채권자가 정상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안 갚으니까 갑의 채권자가 갑의 부동산을 지금 경매를 넣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갑 재산을 빼돌려 놓을 생각을 합니다. 자,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이 뭘까? 친구 을을 불러요. 친구 을을 불러서 매매를 가장합니다. 갑이 실제로 A 토지를 을에게 팔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을을 불러갖고 야, 네 이름으로 좀 돌려놓자. 가짜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걸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가장매매라는 건 집안의 가장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짜 매매를 말합니다. 가짜 매매. 그러면 이 가장매매는 보세요. 갑은 이 A 토지를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팔겠다고 했다. 비진이죠. 을이 어떻게 했다? 같이 합의를 해줬다. 전형적인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가 됩니다. 즉 허위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아까 허위 표시를 뭐라 그랬죠? 무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갑을사의 가장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이 이 A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그대로 내깔려두면 채권자가 경매를 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도 얘한테 넘겨놔요. 그래서 A 토지 부동산 등기부를 딱 떼보면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을로 돼 있다. 근데 이것도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니까 뭐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자 먼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주실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등기부에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다. 그 사람을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더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와 등기명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가장매매가 무효고 을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여전히 갑이에요. 근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의 이름으로 돼 있다. 자, 요 상황에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아요. 갚으면 등기를 회복해야 되죠. 갑은 을한테 가서 등기 말소해라.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 을이 팔아버렸어, 이거를. 을이 왜 팔았을까요? 돈이 급해. 을이 지금 돈이 굉장히 급해. 대출도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쫓기다 보면 나쁜 맘 먹죠. 친구고 나발이고 내가 붙어 살아야 돼.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을이라는 놈이 이 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헐랑 팔아는 거예요. 병한테. 자, 이때 병한테 팔을 때 이건 값수요고 내 이름은 가짜인데 네가 살래? 이렇게 팔아먹질 않겠죠. 자기 거라고 팔아먹겠죠. 그럼 얘는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선의. 두 번째, 가장매매는 갑과 을이 했죠. 그렇죠? 얘는 가장매매한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근데 선의 제3자를 하더라도 원칙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원칙. 지금 병은 을하고 거래했죠. 뭐를 손에 넣으려고? 요 토지 소유권을. 근데 얘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얘 소유자 아니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을로부터 소유권이라는 걸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첫날, 두 번째 날, 권리취득에는 승계취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승계취득이라는 건 매매 따위를 통해서, 특히 특정 승계는 매매 따위를 통해서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거. 이런 게 특정 승계예요. 지금 매매가 있었죠, 둘 사이에? 둘 사이에 매매가 있었어요. 그러면 병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특정 승계받아야 되는데 을이 소유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서 책을 넘겨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한테 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넘겨줘요. 제가 책이 있어야 넘겨주잖아요. 책도 없는데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똑같이 얘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넘겨줘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는 아무리 이 등기를 철석같이 믿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을로부터 넘겨받을 수 없다. 왜? 을은 소유권이 없다. 넘겨줄 소유권이 없어요, 을이.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쌍하죠? 잠깐만요. 불쌍하죠? 네, 잠깐,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규정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떡하나요? 그냥 어떡하나요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 못해. 그냥 그럼 끝이야. 원칙이. 아시겠죠? 그런데 다행히 뭐가 있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선의라면 요게 108조 2항이에요. 그 108조 2항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머릿속에 넣어둘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또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따지시는데 미리 제가 쐐기를 박아드립니다. 이런 보호 규정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받지 못한다. 말씀을 팍 박으셔요. 뭐가 없다면? 이런 보호 규정이 없다면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꽉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보려면 이런 보호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일단 가장매매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 정도가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병, 선의 제3자라면 108조 2항에서 보호된다. 이렇게. 자, 요 두 가지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중에서 알고 있는 의식적 흠결이 됩니다. 의식적 흠결. 됐죠? 자, 그러면 의사의 흠결의 세 번째가 뭐였었어요? 차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 132페이지 가면 차고가 나옵니다. 차고.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혼자 혹시 복습을 하시더라도 우리 입문서는 읽지 마세요.
교재는 읽지 마세요.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는데요. 인문서는 읽지 마세요. 원래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인문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어디서 나온 인문서든 굳이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공부하시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제 인강을 한 번 더 들으세요. 책 읽느니 그게 훨씬 나니까. 그럼 이건 왜 펼쳐놨나요? 아니요. 뽀대. 뭐라고요? 뽀대.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볼펜만 하나 달랑달랑 돌리고 있으면 그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뽀대용 이렇게 있다. 아, 그래도 공부한다. 이게 책 갖다 놓고. 뽀대용이니까 아무 인문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백구절 착오를 보겠습니다. 착오. 자, 이 착오는 역시 뜻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 이제 10월 달에 진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가셔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쫙 문제를 풀면서 답을 3번으로 골랐어요. 답안지에 몇 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번. 근데 4번에다 동그라미를 쳤어. 모르고 밖에 나와갖고 채점을 딱 하면 본인은 몇 번이라고 지금 동그라미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번. 그러니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실제 나온 점수하고 내가 채점한 점수가 달라. 덜 나왔어, 점수가. 모의고사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답안지를 열람해가지고 봤어. 봤더니 4번에다 마킹이 딱 돼 있네. 이거 어떤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3번. 어디다가 동그라미 쳤어? 4번. 아니, 그런 실수 할까? 무지하게 해요, 실전 가면요. 그래서 한 10분이나 이렇게 남으면 손 들고 답안지 바꿔주세요 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동그라미 잘못 친 거예요. 10분 정도 남으면 바꿔줘요. 근데 5분 정도 남으면 안 바꿔줍니다. 답안지를. 바꿔주더라도 확답을 바꿔줘. 땡 치자마자 답안지 걷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바꿔줘요. 땡 치자마자 답안지 거둘 거예요? 이러면서 바꿔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5분에 답안지를 새로 작성할 자신이 있으면 바꾸는 거야. 10분 정도 남으면 괜찮은데 5분 정도 남으면 고민합니다. 안 바꿀래. 하나 틀리고 말지. 이런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착오예요.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표시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근데 이건 시험장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154번 버스를 탈 생각을 해요. 그럼 노원역 앞에서 1154번을 탈 생각을 해요. 노원역 10번 출구에서. 당연히 1154번을 타야죠. 탔는데 마들역 쪽으로 안 가고 노원구청 쪽으로 직진을 해. 이상하다 봤더니 1153번이야. 탄 건 몇 번을 탔어요? 1153번을 탔어요. 1153번을 탔다는 건 1153번을 53번을 타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은 몇 번인데. 근데 알고 탔어요, 모르고 탔어요? 모르고 탔어요. 이게 착오예요. 물건을 매수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개당 10,000원에 사겠다고 써. 그럼 개당 10,000원이면 동그라미를 몇 개를 써야 돼요? 4개, 5개 썼어. 개당 10,000원에 주고 사야지. 생각은 10,000원. 근데 표시는 몇 번? 100,000원. 이런 게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 개당 10,000원이라고 써야지. 그런데 100,000원이라고 표시해요. 모르고. 실제 이런 거는 증권회사 매수 주문할 때 잘 나와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한 5년 전쯤인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맥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한맥투자증권 직원이 매수 주문을 요렇게 냈어요. 주당 10,000원이라고 해야 될 매수 주문을 컴퓨터 잡판을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갖고 주당 100,000원에 사겠다는 매수 주문을 했어요.
그 매수 주문이 있자마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10배. 그럼 한맥투자증권에서 돈이 쫙 빠져나갔겠죠. 그날 요거 때문에 손실을 본 게 400억이에요. 그리고 한맥투자증권은 부도났어요. 요것 때문에. 착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험에 떨어지는 거 이건 사소하지 않죠. 사소하게 버스를 잘못하거나 이런 거에서 출발해서 시험에 당락을 좌우하고 회사의 부도를 좌우하는 이런 일들이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것,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착오 가장 대표적인 착오 유형이 이렇게 표시를 잘못하는 거예요. 표시를. 뭘 잘못한다고요? 표시를. 그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착오예요. 근데 착오에는 이런 표시상의 착오 말고도 조금 더 다양한 착오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착오라는 건 이런 거고 가장 전형적인 게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착오하고 구별 하나 하실 게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라 그랬죠. 마트 가서 사시미 칼을 사는 이유, 이게 동기였어요. 그렇죠? 그 동기가 착오에서도 하나 생겨요. 갑이라는 사람이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서 주름 제거 크림을 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바르면 주름이 잘 제거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A 주름 제거 크림을 살 생각을 하고요. 가게를 딱 들어가서 매장 직원에게 표시를 합니다. A 주름 제거 크림 주세요. 그래서 우리 A 주름 제거 크림을 건네줬어요. 그걸 갑이 집에서 사갖고 왔어. 집에서 발라보겠죠? 예? 예. 자, 주름 제거 크림 바를 때 어떻게 바르죠? 주름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눈이라고 생각해요.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있어. 손가락에 주름 제거 크림을 묻혀.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발라요? 자, 위아래로 바른다 1번. 좌우로 바른다 2번.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2번으로 발라야 돼요. 다림질 하듯이 1번처럼 바르면 피부가 늘어나서 주름이 더 생겨요. 죄송합니다. 이건 민법에 안 나와요. 괜히 얘기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어쨌거나 주름 제거 크림을 샀고 발랐는데 제거되기는커녕 주름이 더 생겼어요. 잘 보세요. 갑은 이 A 주름 제거 크림을 살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 매장 가서 A 주름 제거 크림을 주세요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의사 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일치해요? 자, 이때 갑이 이걸 왜 샀어요? 왜? 주름 제거하려고 샀죠? 이게 동기예요. 요게 동기. 근데 실제 주름이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하고 실제 상황이 불일치. 자, 갑이요. 을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을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해서 샀어요. 자,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고 A 토지를 팔아라 했으니까 의사 표시는 일치해요. 근데 갑이 왜 샀나 봤더니 공장을 지으려고 샀어. 공장을 지으려고 이게 동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분명히 의사 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죠. 아까 착오는 의사 표시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불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 원칙 착오다 아니다. 착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 뭐가 아니라고요? 착오가 아니에요. 동기의 착오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못합니다. 이건 착오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게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입문 과정에서는 착오라는 것이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그러나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의 착오가 있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머릿속에 딱 이걸 넣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물론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건 나중에 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있게 되면 효과가 일단은 착오가 있게 되면 효과는 일단 유효해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자, 소급 무효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1154번 버스를 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1153번 버스를 탔어요. 착오죠? 만약에 취소를 해버립니다.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무효가 되는 거야. 이때 소급무효라는 건 내가 버스를 그 자리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탔던 대로 나를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소급무효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원역에서 1154번 버스를 탈 생각을 했는데 1153번을 잘못 탔어요. 타고 가다가 잘못 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면요, 버스 기사분은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탔던 노원역으로 나를 데려다 줘야 돼요. 그게 소급무효예요. 처음부터 1153번 버스를 타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 걸 소급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함부로 취소를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거 함부로 취소를 인정하면 정말로 버스 기사분은 버스 잘못한 사람 원래 탔던 곳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 버스는 계속 되돌리고 있어요, 그 차를. 정거장마다 잘못하는 사람들 투생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취소 요건이 따로 있어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 요건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이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무슨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또 하나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도 132페이지 착오가 있고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내용을 뭐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게 중요 부분인지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인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이걸 앞으로 또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착오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데 착오한 사람은 취소하려고 할 거고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겨서 법원을 오게 되면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착오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갖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착오가 중요 부분이다 아니냐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착오에서 핵심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착오를 한 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요 두 가지 조합이 맞춰졌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 아니라면 취소 못하는 거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해당이 돼야 되고 중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땅을 100평을 샀습니다. 100평이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측량을 했더니 7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평짜리 땅을 살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70평짜리를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모르고 샀겠죠. 이렇게 면적을 착오한 거, 착오한 사람한테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예요. 판례가. 면적 따위를 착오한 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예요.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틀린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1월달, 3월달 지나가면서 중요 부분 착오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머릿속에 박습니다. 면적을 착오한 것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면적을 착오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두 번째가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이게 없어야 돼요. 이때 이 중대한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 빠지면 안 돼요. 중대한 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빠졌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 중대한 과실의 의미는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들 이게 어떤 거고 판례가 어떤 게 있는지는 기본서 나오면 그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착오는 이런 거다. 대표적인 게 표시상의 착오라는 게 있다. 착오의 개념과 해서 동기의 착오를 구별하자. 동기의 착오는 어찌로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다. 근데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취소하면 소급무효가 된다. 따라서 함부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 요건이 두 개가 필요하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다. 이렇게만. 됐죠? 요게 착오가 됩니다. 요게 착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에 관한 거예요. 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하나 남았습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일단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하고요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일치. 일치하되. 누군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기나 강박. 자, 갑이라는 사람이 노원역 10번 출구에서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니는 학원을 A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옆 골목으로 가면 또 학원 하나 있죠? 그걸 B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갑은 A학원을 가려고 오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분이 잡아요. 잡더니 옛날에는 길에서 사람을 잡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나를 잡더니 공인중개사 공부하십니까? 그러면 네. 학원 끊으셨습니까? 아, 이제 지금 끊으러 갑니다. 어느 학원 끊으실 거예요? A학원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 A학원은요. 합격률이 50%밖에 안 돼요. 뒤에 가면 B학원이라고 있는데 합격률이 99%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래서 B학원으로 생각을 바꿔요. 원래는 A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B학원이 훨씬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을 해서 이 을의 말을 믿고 생각을 B학원으로 바꿔요. 그리고 B학원을 갑니다. B학원을 가서 나 이 학원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이때 갑.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원래는 A학원이었지만 생각을 뭘로 바꿨어요? B학원. 근데 스스로 바꾼 게 아니죠. 을이 B학원은 합격률이 몇 프로라고? 99%라고. 자, 이 99% 진짜요? 뻥이에요? 뻥이죠. 이 사기.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착각에 빠져서 B학원은 합격률이 99%인가 보다 라고 착각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 표시는 일치 불일치 분명히 일치하더란 말이죠. 근데 이걸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지. 또 하나 99%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에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99%짜리가 어디냐고 나는 A학원 가겠다고 그랬더니 을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뒤호주머니에서 뭘 꺼내? 뭘 꺼내요? 예, 사심일 꺼내. 아, 제 공부 들으셔서 이제 센스가 있으셔. 3주 만에 센스가 있으셔. 뭘 꺼낸다고요? 사심. 사심을 딱 꺼내더니 B학원 안 가면 너는 뒤진다 그래 이 자리에서. 무섭죠? 무서우니까 생각 바꿔야죠. 뭘로? 일단 살아야 되니까 B학원으로 생각을 바꾸자 말이죠. 바꾸자 말이죠. B학원으로 생각을 바꾸고 B학원 가서 강의를 듣겠다라고 표시했어요. 이것도 의사 표시는 어때요? 일치. 일치하지만 내가 생각을 스스로 한 게 아니죠. 상대방은 뭐에 의해서? 강력한 협박에 의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하는 과정에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거. 이렇게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걸 뭐라 한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자, 요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일단, 요건이란 건 사기를 당해야 되는구나, 또는 강박을 당해야 되는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갑이 의사를 표시했어요. 효과. 유효해요. 뭐라고요? 유효. 근데 뭐 할 수 있어? 네, 똑같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하고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요 취소하면서 요 두 가지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갑이요. 을과 계약을 합니다. 을이 사기를 쳤어요. 요 경우 하고요. 갑이요.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이 아니라 병이 갑을 사기쳤어요. 자, 왼쪽은 어때요? 왼쪽은 갑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의 입장에서 계약에 상대방이 사기를 쳤죠? 이럴 때 갑은 이걸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니라 병이 사기를 쳤죠? 이때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을이 와서 따져요. 요건 못 따져요.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을이 와서 따질 거예요. 왜 취소했냐?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네가 사기쳤잖냐 이 자식아. 그러면 을은 찍소리 못 하겠죠. 근데 이걸 보세요. 갑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을이 찾아옵니다. 왜 취소했냐고.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나 병한테 사기당했다 그러겠죠. 그럼 을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너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사기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는 구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거는 이제 110조 1항이고요. 요걸 따로 규정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갑은 그냥 취소할 수가 없고 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왼쪽 거의 경우에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 을이 찾아왔어. 왜 취소했냐고 따져. 갑은 이렇게 말하면 돼. 네가 사기쳤잖냐. 그럼 을은 깨갱.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 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했어. 계약을 취소했어. 을이 찾아왔어. 왜 취소했냐 따졌더니 갑이 병한테 사기당했대. 그랬더니 을이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사기쳤냐. 그랬어. 그랬더니 갑이
네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너 내가 병으로부터 사기당한다는 걸 알았잖냐? 그럼 그때 을도 깨갱 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기 강박은 이렇게 독특하게 110조 2항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좀 구별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110조 2항 이게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암기까지 하셔야 될 조문입니다. 110조 2항은.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냥은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됐죠? 자, 이렇게 오늘은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의의가 뭐고 효과가 뭔가 그런 것들만 딱 머릿속에 기본 뼈대를 잡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1월달이나 3월달 가면 조금 복잡한 거죠. 요건을 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뼈대가 안 잡혀 있으면요, 나중에 이 요건 같은 거 할 때 머리 터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의의와 효과를 머릿속에 딱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